때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1939년 8월 31일 이윽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사를 뒤흔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폴란드군의 헨리 소령은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국경 지역인 베스테르플라테로 건너가 나치 독일의 공격을 막으라는 것이었죠. 문제는 압도적인 병력 차이였습니다. 몰려오는 독일군은 약 3,500명이었지만 이들에 맞서는 폴란드군은 겨우 200명이었죠. 독일은 초반부터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고 폴란드군은 그들에 대항해 결사항전합니다. 폴란드군은 처절하게 저항했고 나치 독일은 잠시 밀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반격을 가합니다. 라디오에선 국민과 병사들을 격려했지만 독일의 화력이 워낙 압도적이었고 폴란드군은 독일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결국 탈영병까지 나왔고 헨리 소령은 후퇴 명령을 내리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헨리는 약속한 12시간만 버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독일이 의료 수송로를 차단하며 부상병 치료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약속했던 12시간이 지났고 헨리는 사령부의 철수 명령만을 기다렸지만 부대는 별다른 변화 없이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날보다 더 비극적이었죠. 독일의 악마의 폭격기 슈투카가 뜬 것입니다. 그렇게 폭격이 쏟아졌고 폴란드군 기지는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나죠. 많은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헨리는 부하를 시켜 백기를 흔들게 하는데 헨리의 부관 쿠바가 이를 저지합니다. 사실 헨리는 처음부터 항복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병력부터 20배 차이 났고 화력은 따라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걷잡을 수 없이 바닥쳤고 기강도 무너지면서 더 이상 남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 나아가 철수 명령은커녕 지원군은 없을 것이라는 사령부의 절망적인 편지를 받았고 고통스럽지만 항복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쿠바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지원군이 반드시 올 것이고 지원군이 온다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으니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끝까지 버텨보자는 입장이었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대립합니다. 헨리는 병사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악몽을 꾸고 끔찍한 환상을 보기도 하죠. 그렇게 3일째가 지납니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지만 판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폴란드 땅의 대부분이 나치 독일의 손에 들어갔죠. 독일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했고 정말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폴란드군은 서로 싸우며 난리도 아니었죠. 한편 이런 폴란드군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전투에서 탈영했던 탈영병들이 아군을 향해 발포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잡혔고 상관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용서해주려 했지만 결국 처형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죠. 한편 쿠바는 여전히 연합군을 믿고 있습니다. 마치 눈을 가리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치 독일은 여전히 폴란드군을 압박해왔고 이젠 폴란드 진지 근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헨리는 쿠바를 설득시키려 노력했고 모든 장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항복 얘기를 꺼냅니다. Uważam, że rano powinniśmy ogłosić kapitulację. Obecnie mija 114 godzina naszej walki. Zrobiliśmy wszystko, co było możliwe. 쿠바는 병사들을 철수시키라는 헨리의 명령을 거절하죠. Abyś po wojnie stanął pan przed sądem. 쿠바를 제외한 모든 장교들이 투항에 찬성했고 Spóźniłeś się i nie wiesz, że niemal jednogłośnie doszliśmy do wniosku, że trzeba ogłosić kapitulację. 헨리는 쿠바를 전장으로 데려가 Wiesz, kolego, co z nas zostało?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지만 Odwołaj rozkaz! 쿠바와 그를 따르는 지휘관들은 최후의 저항에 나서죠. 그리고 결국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Prawie 50%. 헨리 수령은 항복을 선언했고 Wywieźcie białą flagę. 쿠바도 헨리의 명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Wykonać. 물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지휘관들이 있었지만 Skurwysyna. Nie jest kurwa i mać! Polska flaga!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Przez długi czas służby wykonywaliście moje rozkazy. Teraz musicie wykonać ostatni. 폴란드의 패배로 말이죠. 베스테르플라테 전투는 1939년 9월 1일부터 약 6일 동안 폴란드와 나치 독일이 벌인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올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전투죠.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폴란드의 목표는 나치 독일의 공격을 12시간 정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12시간이면 본토에서 지원병이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베스테르플라테 요새를 향해 포격을 시작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서막에 오릅니다. 당시 나치 독일은 폴란드군을 얕잡아보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예상과 다르게 폴란드는 격렬한 저항을 하죠. 심지어 첫날부터 독일군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폴란드는 독일군 기관총 진지 여러 곳을 무력화시켰고 지상에 도달한 독일 해군 역시 병력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죠. 결국 나치 독일은 요새 점령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첫날 전투에서 폴란드군은 4명이 전사했지만 독일은 무려 16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군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죠. 독일은 다음날부터 맹렬한 공세를 퍼붓습니다. 폭격기 슈투카가 등장하며 요새를 박살내버리죠. 결국 요새의 통신시설까지 파괴되면서 폴란드 수비군 측은 본국과 통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1939년 9월 5일 결국 지휘관 수와르스키는 장교들을 불러 항복을 제안합니다. 애초에 12시간만 버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식량과 물자가 모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독일군이 바르샤바 외곽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원병이 오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다음 날인 9월 6일 모든 장교들이 항복에 찬성하죠. 그리고 9월 7일 아침 9시 45분 요새 수비 측은 백기를 올리고 독일군에게 항복합니다. 비록 항복했지만 독일 측에선 폴란드의 처절한 저항에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요새 수비군이 2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독일 병사들은 어안이 벙벙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폴란드는 패배했지만 베스테르플라테 전투는 많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의 적들을 상대로 무려 6일이나 버티면서 폴란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